네, 안녕하세요. 원투원 영어 루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관계사 중에 복합관계사를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복합관계사를 이제 문장에서 볼 때 또 생각보다 쉽게 해석이 되면서도 또 생각보다 헷갈리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복합관계사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ever라는 단어가 관계대명사에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경우가 복합관계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번호를 1번에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달아놨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면 2번에 복합관계 형용사, 그리고 또 넘겨보면 3번에 복합관계 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가? 사실은 이런 말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문법을 체계화할 때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복합관계 대명사. 자,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있죠? who나 whom이나 which나 what 이런 거에다가 ever를 붙여놓은 모양입니다. 자,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합관계대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의 역할을 하게끔 쓰입니다. 자, 여러분,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처음부터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문장 안에서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혹은 전치사 뒤에 요 전치사 뒷자리 있죠? 요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whoever 동사, whomever 뭐 주어 동사, whichever나 whatever 동사나 주어 동사. 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역할로 주어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주어 뒤에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명사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 얘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1번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 역할. 그럼 주어 역할을 한다면 요 부분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1번인 경우엔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whoever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주어는 당연히 있는 이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whoever 동사, 동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해석되는 거에다가 뭘 붙이면 돼? 사람은 여기다가 은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색 해석에다가 무슨 말을 붙이면 된다? 모든 사람, 은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 whomever 주어 동사. 자, whomever니까 왠지 딱 봐도 뭐야? 목적격이잖아. 얘는 주격이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사람은 동사하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Whoever learns English.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어느 자리에 있어요? 지금 주어 자리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와?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자? 영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whoever 동사 이 부분을요. anyone, anybody that 동사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볼 수 있냐면 얘를요. anyone이나 뭐 anybody 해놓고 that 동사 이런 형태로 전부 다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이번에는 보어 자리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보어 자리는 어떤 모양입니까? 보어 자리는 앞에 주어와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 그 뒤에 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보어 자리겠죠.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누구 자리에 올 수 있다?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하고 여기다가 뭐 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어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목적어 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뒤에 동사 뒤에 얘가 이 부분이 목적어 자리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당연히 을이나 르를 붙여보는 겁니다. 한번 해석 들어가 볼까요? I like whoever likes me.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 자리에 온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anyone, 뭐 anybody, 뭐 이렇게 that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동사는 누구라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나는 좋아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는 좋아해. 그러니까 라도라고 붙여도 되고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지. 자, 됐나요? 그 다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치사를 뭐 예를 들어 하나만 아무거나 해볼까? 예를 들어 뭐 about이란 전치사를 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about 뒤에 목적어 자리 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뭐뭐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whichever, whatever도 한번 볼까? 자, whichever, whatever는요. 그냥 얘를 동사하는 얘를 보고 어떤 것,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것 아니면 이라도 해도 됩니다. 자, 볼게요. I will buy you. 나는 너에게 사줄게. 사형식 동사 buy는요. 목적어 두 개 나란히 나오죠. 간접 목적어, 통째로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너에게 뭘 사줄 거냐면 네가 선택하는 모든 것, 어떤 것에다가 뭐 하자고요? 이라도 하자고요. 이라도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which하고 what의 약간 차이점이라면 which가 들어갈 때는 약간 선택의 폭이 좁아. 그러니까 약간 뭐 둘 중 하나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의 폭이 좀 좁고 what이 들어가면 그냥 폭이 그냥 확 넓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가게에서 네가 사기 원하는 거니까 약간 선택의 폭이 좁죠. 그러니까 whichever 썼고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러니까 whatever를 쓴 거예요. 의미는 같더라도 아니 의미란다 해석은 같더라도. 자,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때? 명사의 성격을 띌 때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얘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때는 동사하는 모든 사람,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사람, 동사하는 모든 것 어떤 것,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것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고 대신에 여기를 뭐 라도라고 붙여도 큰 상관이 없다. 해석할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모양은 똑같아요. 보세요. 요 모양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얘가 문장의 구조의 역할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 잘 보세요. 얘는 뒤에 누가 보여요? 바로 쉼표가 보이죠. 쉼표가 보이고 그리고 어때요? 뒤에 완전한 얘를 제외하고 완전한 문장이 따로 존재해요. 그럼 이렇게 주절이 있고 완전한 문장이 있는 완전한 문장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완전한 문장 뒤에 존재하는 거, 앞뒤에 존재하는 거. 이거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종속절 혹은 부사절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번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의 성격을 지게 부사적인 성격을 용법으로 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해석하는 게 다른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붙이면 되냐? 여기다가 할지라도라고 붙이면 돼. 할지라도. 자, 그럼 보시면 동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누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whoever threaten you. 자, 너를 누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너를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는 그를 죽일 거야. 됐어요? whomever 주어 동사. 자, 이번에는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볼게요. whomever you choose. 누구를 너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네가 선택하는 누구든지 ever는요. 든지라고 해석할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누구를 너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말이 더 풍성한 거죠. 영어는 딱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걸.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해석을 다 써보는 거 좋죠.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지? 한번 해볼게요. 누구를 너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기 써놨죠. 혹은 너가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혹은 너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뭐 이거는 좀 내가 편하게 해석해주면 되겠어요. 주어는 동사한다. 완전한 문장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꼭 이렇게만 씁니까? 아니죠. 얘를 문장 뒤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때는 쉼표 없이 그냥 통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보통 부사절 앞에 나올 때는 쉼표 찍고 주절 뒤로 갈 때는 쉼표 없이 그냥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whomever you choose. 네가 누구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you should be responsible for him. 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돼. 너는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whichever, whatever 동사나 주어 동사. 자, 이때는요. 어떤 것이 무엇이 동사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무엇을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한번 복합관계 대명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뭐예요? 얘가 자 보세요. whoever 동사나 whomever 주어 동사. 여기 이 구조 안에서의 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하죠. 그쵸? 이 구조 안에서는 얘가 목적어 대신 쓰였죠. 이것도 주어 대신 쓰인 거고 목적어 대신 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 이 이름은요. 이 부분이 ever가 붙은 이 부분이 요렇게 주어와 동사 요 부분에만 속했을 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야. 주어나 목적어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명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 대신 썼잖아 얘를.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번에 복합관계 형용사래 얘들아. 형용사래. 그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복합관계 형용사. 선생님 방금 전에 복합관계 명사는 뭐라 그랬어? 요 부분 안에서 이 whoever나 whichever나 whatever가 하는 역할이 명사 역할이니까 대명사 이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요 부분 안에서 얘가 하는 역할이 형용사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whichever나 whatever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뒤에도 보시면 whichever, whatever가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복합관계 형용사야. 근데 얘도 앞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서는 앞에랑 거의 똑같이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 얘가 요 부분이 명사 역할을 한다 그 말의 개념을 이미 한번 우리가 훑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자, 이게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얘가 주어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보어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갈 수 있고 전치사 명사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얘도 그냥 똑같아요. 그럼 이 덩어리가 누구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앞에랑 똑같이? 당연히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 뒤에 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얘를요. 것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어떤 것 이런 말 빼고 그냥 모든 뭐 어느 이렇게만 해석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느 명사라도 동사하는 어느 명사라도 주어가 동사하는 모든 명사는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뭐라도 이런 느낌은요. 애니가 주는 느낌이거든요. 자, whichever랑 whatever가 그냥 해석할 때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 약간 그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든다고 그랬어? which는 뭔가 범위가 좀 제한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anyone, one은 뺄 수도 있고요. any of the 명사. 보세요. 이 명사 중에서 어떤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동사하는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범위가 좀 더 제한적이고요. 얘는요. 이런 범위를 그냥 뭐뭐 중에서라는 말을 빼고 그냥 바로 any 명사 대시해요. 이게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얘는 약간 어떤 범위를 한정 지어서 그 안에서도 얘를 골라낸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지.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 자, 봅시다. You may take whichever books you want to read. 자, 너는 가져가도 돼. Whichever books you want to read. 네가 읽고 싶은 보세요. 어느 책이라도, 어떤 책이라도, 모든 책을 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누구 자리에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붙이면 돼? 를 붙이면 돼. 그러니까 라도라고 할 때는 은는이가 안 붙이고요. 을을 안 붙이고요. 이 명사로 해석을 떨어뜨리게 만들면 책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너가 읽기 원하는 어떤 책이라도 너는 가져가도 돼도 되고 너가 읽기 원하는 모든 책 하면 을을 넣는 거죠. 책을 너는 가져가도 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볼까요? 네가 읽고 싶은 책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whatever도 해석은 똑같다. 한번 볼게요. You may ask whatever question you want to know. 자, 너는 물어봐도 돼. 자, 두 개 다 해석해 볼게요. 라도라고도 해보고요. 질문 을이라고도 해볼게요. 너가 알고 싶은 어떤 질문이라도 너는 물어봐도 돼. 아니면 너가 알고 싶은 모든 질문을 물어봐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질문은 뭐야? 그냥 그 세상 만사 모든 거에 대한 그냥 문을 다 열어놓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과학 분야에 뭐 사회 분야 이렇게 딱 분야를 정해놓는다거나 뭔가 범위를 축소시키면 그때는 whichever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로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번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럼 똑같아요. 앞에서도 부사 역할을 할 때 할지라도 썼었죠? 자, 그 주어는 동사한다. 자, whichever 명사, 동사. 자, 그러면 어떤 명사를 동사한다 할지라도 어느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한대요. 어떤 명사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이번엔 할지라도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지라도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no matter which나 no matter what 명사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any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는 no matter로 바꾸는 거죠. 보세요. 얘는 예문을 일부러 1번과 2번을 다 들었어. 이거는 명사처럼 쓰일 때고 얘는 부사처럼 쓰일 때요. 되게 비슷한 문장인데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주어죠. 아이고, 잠시만요. 나는 주어 줄 거야. 너에게 간접 목적어, 이번엔 직접 목적어. 이번에 목적어 역할이니까 무슨 자리야? 명사의 자리에 왔어. 자, 어떤 정보라도 네가 필요한 아니면 네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부사 역할은 할지라도를 넣는다 그랬어.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거야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렇게 전치사 끼고 완전하게 만들었어. 얘는 완전해.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서 쉼표를 찍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뒤에 쉼표기 때문에 완전한 센텐스 뒤에 쉼표기 때문에 얘는 부사 역할이죠. 그러면 할지라도를 붙이자 이거죠. 네가 필요한 모든 너가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 했고요. 마지막 복합관계 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관계 부사는 총 3개가 있어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자,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는요. 조금 천천히 볼게요. 각각의 이렇게 1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약간 달라요. 자, 볼게요. whenever 주어 동사는요.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때라는 시간과 장소는 다 부사 역할이니까. 자, 두 번째. 주어가 동사는
곳은 어디든지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 얘는 장소의 부사절이죠. 자, 볼게요. when을 때라고 하시고요. ever를 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when을 언제라고 해도 되고 ever를 든지라고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너가 올 때마다 아니면 너가 오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언제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약간 상관없이 이런 느낌 들어가죠. 약간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말 써주면 좀 좋죠. 네가 언제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이 너를 상담해 줄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at any time when으로, 이렇게 해석될 때는 no matter when 주어 동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erever. 이번에는요, where니까 장소니까 곳은 어디든지 해도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곳은 어디든지, 주어는 동사하다. 아니면 얘처럼 양보로 치면 어디로 주어가 동사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얘도 똑같아. 상관없이 이 말 써주면 좀 좋겠죠. 주어는 동사한다. 볼게요. The man, 그 남자는 will get lost wherever he goes. 자, 그 남자는 길을 잃어버려요. 요 부분을 뒤로 뺀 것 뿐입니다. 자, 그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길을 늘 잃어버린다. 이런 느낌 들죠? 아니면 그가 가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그는 길을 잃어버린다. 자, 그래서 no matter where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 자, 마지막 however. however 여러분 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however는 그러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러나의 however는요. however가 그러나로 쓸 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에서 이렇게 쉼표로 꼭 찍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 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앞뒤에 뭐가 없어. 그냥 얘 혼자 있을 때만 그러나야. 근데 얘는 뭐야? however 뒤에 형용사 보이죠? however 뒤에 부사 보이죠? 그리고 뒤에 문장의 구조가 따라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석한다? 아무리라고 해석합니다.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한다 할지라도. 원래는요, 여기 예문을 먼저 볼게요. You may be tired. 원래 tired가 여기 있었어요. 너는 피곤할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형용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however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피곤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느낌이죠. 너는 숙제를 해야만 해. 자, 이번에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부사의 존재 목적 동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형용사는 형용사 앞에 이렇게 만약 여기 tired가 원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마치 동사처럼 느낌을 주니까 할지라도를 형용사에다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부사가 등장하면 동사에다가 한다 할지라도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자. 아무리 조심스럽게 내가 그것을 설명한다. 여기다 할지라도 붙입니다. 할지라도 she still didn't understand.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however도 마찬가지로 no matter how 보시면 아무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합관계사를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필기를 잘 하시고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필기를 백지 테스트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되면서 또 다른 파트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